어차피 당선은 푸틴, 어당푸, 그러죠? 어차피 당선은 푸틴으로 사실상 선거 전부터 당선이 확실했던 러시아 대선이 77.44%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고, 그중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 수준의 득표율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대선은 크렘린궁이 사전에 최소 8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도록 이 투개표 시스템을 사전에 조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작된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6일자 지면을 통해서 유출된 크렘린 문서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 크렘린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 80%의 득표율을 얻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 당국은 투표 조작 툴킷을 구축했다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CL의 러시아 부교수인 벤 노블은 러시아 당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조작 메뉴를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러시아 당국은 투표소에서 무료 음식과 향을 제공하는 것부터 투표장에서의 협박과 사라진 잉크까지,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에게 투표하도록 회유를 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크렘린 당국의 대선 조작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 당국은 우선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명단부터 조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크렘린이 승인한 후보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푸틴에게 대적할 여지가 있는 후보자들은 사전에 모두 실격시켜 버렸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론자들도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대선은 별 의미가 없는 후보자들만 내세워가지고 푸틴과 대항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대선은 투표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크렘린궁은 15일부터 3일 동안에 투표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명령을 했고, 수백만 명의 공무원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한편 이 완전히 공개된 직접 투표와 함께 전자투표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투표 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즉각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거주한 한 간호사는 텔레그래프하고의 인터뷰에서 2018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녀는 투표용지 사진을 팀장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유권자들은 여권을 사용해가지고 투표소에 등록을 하고, 푸틴이 소속한 정당인 통합 러시아가 구축한 웹사이트에 투표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전자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지방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때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컴퓨터로 투표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전자투표가 조작하기 쉬워서 크렘린궁의 세 번째 조작 전략인 결과 조작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라프는 투표 결과 조작은 사실 크렘린궁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방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있었던 전자투표 시험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러시아 야당 뉴스 채널인 메두사의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이 서방의 제재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독립투표 모니터링 NGO인 골로스의 공동의장인 스타니슬라브 안드레이추크는 투표 결과가 수정되지 않는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렘린궁의 코더들은 이 결과를 얼마든지 유변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프로그래머는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투표 조작에는 단순히 전자투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방된 투명한 유리의 투표함, 접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공개한 투표 규칙, 또 투표 자체에 대한 감시, 투표장 내외에서의 푸틴에 대한 일방적 홍보 등의 방법으로
푸틴에게 투표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텔레그라프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정적을 구금하고 그들이 자신을 상대로 출마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에서 있었던 선거는 진짜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선택할 수 없는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억압과 협박을 기반으로 치는 선거라고 그러면서 극도로 제한되는 환경에서 선거가 실시됐다는 게 내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별도로 낸 성명에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선거 참관단을 초청하지 않기로 한 러시아 결정에 유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소위 선거가 불법적으로 실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면서 이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도 이번 대선 한마디로 조작 선거이자 선거 사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공부문 근로자, 학생, 국영기업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투표해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서 당국은 투표를 점검했고 당국 공무원은 각자 투표를 마친 후 보고해야 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친척들을 데려와야 했는가 하면 그 위치 정보는 특별 설계된 앱을 통해서 감독자와 공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에 최초 도입된 온라인 투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조작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인증샷을 보여줄 것을 명령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점령지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선거 요원들이 총을 든 군인과 함께 투명한 투표함을 들고 가정집을 방문해서 투표를 지켜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서방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강제 공개 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도 않고 투명 투표함에 넣는 군인의 모습도 전해져서 이 부정선거 논란에 힘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장병의 99.27%가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선은 오직 한 사람, 푸틴의 21세기 차르 취임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한편의 쇼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